안녕하세요, 렌트맨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구독자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곳이 개장을 해서 그거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는데 어찌됐건 할 건 해야 되니까 구독자분들을 만나 뵈야 되니까 또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자산 이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제가 한 화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또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딱 몇 회 안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계획대로 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는 대로 해서 중간에 이 정도쯤 되면, 왜냐면 구독자분들도 계속 보는 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20-30분짜리 영상 찍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말하다 끊을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엄청 쉽게. 일단 제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고요. 자,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원래 내 돈 5,000원, 엄마한테 빌린 돈 5,000원. 그럼 이거를 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빗대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자산. 야, 너 자산이 얼만데? 그러면은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말해요. 나 엄마한테 5,000원, 원래 내 돈 5,000원, 10,000원. 자산이 얼만데? 나 10,000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부채가 얼만데? 나 5,000원 엄마한테 빌린 거 5,000원. 부채가 얼만데? 5,000원. 그럼 네 자본이 얼만데? 자산에서 10,000원에서 빌린 거 5,000원을 빼, 엄마한테 빌린 거. 그럼 자본이 얼마죠? 5,000원. 그럼 자본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등식으로 표현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 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유동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현금화하기가 쉬운가? 그래서 현금화하기가 쉬우면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현금. 바로바로. 현금은 뭐 현금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냥 바로 현금으로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은 뭐가 있냐면 자동차, 기계, 건물, 토지 등등.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자기네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설비, 시설, 뭐 공구들, 자동차 배달해야 될 거, 뭐 토지, 뭐 건물,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바로 바꾸기에는 좀 어렵죠. 현금은 바로 현금 주면은 편의점이든 뭐 지나가다 떡볶이가 먹고 싶든 바로 주면 끝인데, 이거는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고정자산들은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건물, 내 차를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가격도 흥정해야 되고, 적을 서류도 많고, 현금화하기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으면 현금 자산, 유동성이 낮은 쪽이 이제 고정자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실 때 이제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위에서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항목 안에 이렇게 많은 계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파헤쳐 볼 건데, 그러면 이 유동자산이라는 놈이 뭐냐? 이게 뭐냐? 즉 12개월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자산.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에 현금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언제라고요? 12개월 안에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부했을 때는 유동자산 바로 밑에 현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재고자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이 뭐냐? 그러니까는 통상 이제 저희가 보통 직장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고의 느낌은 뭔가 그냥 남는 거, 짱 박아야 되는 거,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재고자산은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객한테 바로 출하를 할 수 있는 완제품 재고, 그리고 이 완제품 재고가 만들어지기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자산들, 그런 걸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재고자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현금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안 중요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또 세분화를 하면 이제 원자재 재고, 그리고 제공품 재고, 그 다음에 완제품 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원자재 재고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느낌? 진짜 있는 그대로 딱 주순 거예요. 크든 작든 원석 그대로, 이런 게 이제 원자재 재고 느낌이고, 제공품 재고는 이 원석을 기계나 사람이 다루려면 일정 이상 어느 정도 가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집채만 하거나 자동차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 주면 이게 기계나 어디 잡아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 기계나 사람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게끔 좀 어느 정도 해놓는 거죠. 작업을, 제공품 재고 이렇게 작업을 미리 좀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작업이 시작돼서 완제품 재고,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반지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걸이도 하고, 이제 완제품 재고, 진짜 손님한테 출하되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완제품 재고를 파는 겁니다. 고객한테 출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석, 이것도 회사 입장에선 자산인 거고, 이 기계나 사람이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가공을 해놓은 제공품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완제품 재고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재고자산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돌래. 야, 앤트맨, 너희 다이아몬드 잘 나온다며? 우리 잘 나오지? 네. 그분이, 야, 그러면 나 10개만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10개? 그러면 이제 앤트맨 입장에서는 10개를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산해보니까, 내가 이 다이아몬드 한 상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이거 공장 임대료 이런 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 되려면은 한 10,000원 정도에 팔아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10,000원이야. 그 밑으로는 안 돼. 그래, 가격 괜찮네. 그럼 10,000원에 10상자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야, 너 꼭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 너한테 이거 대금 발송 청구서 보낼 거야 하고 이제 보내요. 알아서 산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앤트맨 저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한 상자에 10,000원에 팔기로 했잖아요.
매출액 부분에서 적는 겁니다. 매출, 내 입장의 매출이에요. 한 상자에 10,000원씩 10상자 10만원이라는 매출액이 이번 거래를 통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재무제표로 내려와서 내가 아직 너한테 돈을 받지 못했잖아. 근데 너 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을 여기에 또 10만원에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은 이 완제품 재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이 원가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15년에도 다이아몬드 10상자를 만들었고 2016년에도 다이아몬드 10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10상자 다이아몬드가 있었지만 15년 10상자, 16년 10상자. 그런데 이 10상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고 자산에는 원자재 재고도 포함된다 그랬고 제공품 재고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015년에는 즉 이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가 너무 싸가지고 똑같은 10상자를 만드는데 이거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또 2016년도에는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똑같이 10상자를 만들었지만 재고자산이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가치가. 그리고 또 똑같이 10상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이 가공품을 만드는데 이런 기계들이 이 정도의 성과를 이 정도의 성과만 냈다면 이제 1년 지난 올해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똑같은 10상자를 만드는데 능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망가지거나 이렇게 실수나는 부분도 없이 점점점 더 기계가 더 정확해지고 이런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누적이 되면서 재고자산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마다 재고자산의 평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고에 10상자 있네? 10상자 있네?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금액이겠지? 왜냐면 왜 10상자 있잖아. 15년에도 10상자, 16년에도 10상자. 그러면 똑같은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10상자를 만드는데 해당 연도마다 들어가는 제조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고자산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를 통해 발생된 그 금액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다르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 입장에서는 야, 네가 한 상자에 10,000원에 판다며. 앤트맨 네가. 그러면 나는 한 상자 10,000원 곱하기 10상자 100,000원 기록하면 되는 거지. 그럼 매출액은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입장에서는 난 똑같이 그래 10상자 나간 거 기록해주면 되는데, 근데 재고자산 내 입장에서는 난 이 10상자를 만드는데 들어간 이 제조 원가가 7,000원 정도였어. 아까 제가 한 7,000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10상자긴 하지만 7,000원에 대한 비용 70,000원만 나간 거로 기록을 하면 돼. 재고자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자산에서 70,000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번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이 뭐냐? 매출액은 한 상자 10,000원에 10개에서 100,000원.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재고자산에서 70,000원을 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매출 원가에. 이 매출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생된 원가에 대한 기록을 여기도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 마이너스 70,000원 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이 얼마냐? 그러면은 한 상자에 10,000원씩 10상자에서 10만원이 매출액이 발생했고, 그 매출액에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7만원이 나가게 됐고, 따지고 보니 이번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윤이 3만원이었다. 그럼 이 3만원은
이 주요 재무 항목, 여기 재무 상태표에 여기 자본상에서 있는 여기 이익잉여금에다가 3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시죠?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색을 하시면은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회계 이거 읽는 법, 재무제표 읽는 법 진짜 알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유동금융자산은 뭐냐? 쉽게 말해서 뭐 채권, 예금,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등등의 금융자산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 기업은 이 유동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금융자산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영업의 수익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점점점 이 금융 시스템이랑 기업이랑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금융자산이랑은. 그럼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매출액에 대한, 나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해야 되니까. 그 권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외상 매출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타 유동 자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급금, 선급 비용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급을 끝낸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임대료, 직원들 급여 이런 거를 이미 지급을 다 완료한 대금을 여기에다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대가는 지불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서비스를 받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인 거예요. 이미 지급을 완료된 이 대금도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돈 줬다고 뭐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한 혜택은 회사 입장에서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보험료도 먼저 냈고 임대료도 먼저 냈고 그 직원들 급여도 먼저 줬기 때문에 이런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회사 입장에서도 아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건 뭐냐? 이건 진짜 이제 현금의 끝판왕.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금고가 있나? 근데 모르겠네. 여튼 뭐 금고나 뭐 은행처럼 그냥 바로 그냥 현금을 빼다 쓸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빼다 쓸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에 놓인 현금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재무제표상의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이 현금흐름표상의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같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26367 여기도 보시면 26367 이게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면 어떤 연관된 무언가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하지만 이 최종의 합은 바뀌지 않아요. 계정의 이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다 평등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비유동 자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것도 설명 들어가면 저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구독자분들도 오히려 더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그냥 주식 투자를 그냥 10년 정도 하면서 오래 해왔고, 뭐 차트를 보나 회계를 보나 그냥
딱딱딱딱 그냥 딱딱딱딱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어지럽고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분들이 이런 정말 주식 투자로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해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자주 매일매일 올리지 못해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지금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건 지금 시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바로 해라 이런 느낌보다는 급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발생되는 비용이나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막으세요. 지금 시기에는 좀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용카드, 뭐 리볼빙 이런 거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좀 줄이시고, 좀 이제 되도록 체크카드 쓰려고 하시고, 뭐 쓸데없는 소비는 좀 줄이려고 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가면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 이 금융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걸 잘 시간과 싸움과 이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는 항상 주식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 생활, 업무 즐겁게 사시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걸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제 강의나 앞으로 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안정되고 유리한 위치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계속 물어뜯어서 그냥 물어뜯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또 이 말이 길어졌네. 하여튼 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설명해봐야 저도 머리 터지고 구독자분들도 어지럽고, 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요거 비유동 자산이랑 요거 이제 부채도 설명해야 되고 자본도 설명해야 되고 무지하게 많네요. 왜냐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제 영상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하는 게 편해요. 예, 제가 중복되는 용어를 계속 똑같이 설명하다 보면 영상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시 돌려보시거나 순서대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앤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